자, 예제 6번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은 단면의 최대 전달항력을 구해라. 자, 이거는 이제 또 박스 형태인데 단면은요. 근데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림을 먼저 우리 풀어보기 전에요.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위에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면 6cm가 되고요, 6cm. 그 다음에 여기가 폭이 30cm가 되죠, 30cm.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 똑같죠, 밑에도. 아이고. 요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똑같다고 보자고요. 요게 6cm, 그 다음에 요게 30cm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린 데가 여기 자르고 요거 그린 거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 남죠. 그 두 개를 남는데 여기 중심에서, 이 중심인데요, 중심에서 요거 갖다 붙이자고요.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갖다 붙겠죠. 그리고 또 요 반쪽은 여기다 갖다 붙이자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폭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 5cm, 5cm니까 요게 10cm가 되죠. 10cm. 그죠? 10cm가 되고, 요 높이는 얼마가 돼요? 양쪽에 6cm, 6cm 빼니까 요거 48cm가 돼요. 그죠? 그럼 아까 위에 있는 거하고 I형 단면하고 똑같죠? 그죠? 그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계산해 보자고요. 요번에는 그냥 중립축에서 최대 전달능력만 한번 구해볼 거예요. 여기서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 하나 구해보시고요. 요 점 특히 여기는 응력이 요거로 구한 거에 여기로 구한 거는 몇 배 나와요? 2배 나오겠죠. 2배가 아니라 여기는 몇 배야? 3배죠. 지금 이거 B 차이죠. 그죠? 폭 B. 예. 그래서 그거 계산하시고 옆에다 응력도까지 한번 그려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뭐 최대 전달력 구하니까 요 도심축에 관한 걸 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먼저 전단력은 2000kg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따로 구할 것도 없고요. 있는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QX 구해야 되겠죠. QX 구하려니까 이제 어떻게 구하면 돼요? QX 구하니까 그 우리 여기 단면적 요거 첫 번째 단면적, 그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면적 요거에 대한 거 두 개에 대한 단면일치 모멘트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구하는 축, 그죠? 구하고자 하는 축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단면일치 모멘트 더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구하고자 하는 축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 첫 번째 도형에 요게 뭐가 돼요? y1,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에 요게 y2,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도형, 요게 두 번째 도형, 그죠? 그래서 우리 QX, GX라고도 표시했었죠. 그죠? 예, QX.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40 곱하기 6. 그죠? 그 다음에 Y1은 얼마가 돼요? Y1은 여기 6cm에다가 24. 그죠? 요거 2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니까 6의 절반이니까 3 더하기 24. 그래서 얼마 나와요? 27 나오겠죠? 27. 그 다음에 더하기 단면적, 두 번째 도형의 단면적은 폭이 10이 되죠. 양쪽 거 5 더해서 10 곱하기 24가 되죠. 24. 그 다음에 24의 절반이니까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QX 구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9360cm 3승 나온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IX는요. 이거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아까도 그렇게 구했죠. 그죠? 예. 그래서 12분의 40 곱하기 전체 높이는 60이죠. 60의 3승 빼기 가운데 사각형 12분의 30 곱하기 48의 3승. 그래서 구하니까 얼마가 되냐?
44만 3,520cm 4승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폭은 얼마가 돼요? 폭은 10cm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거기다 넣어보자고요. 타우는 전단력이 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2000kg이라고 그랬고요. 2000kg. 그 다음에 곱하기 QX 9360. 그죠? 그 다음에 I값 44만 3,520. 그 다음에 구하고자 폭은 1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4.2kg/cm 제곱 나온대요. 자, 요번에는 이제 우리는 여지껏 푼 문제는 이제 전달응력을 줬죠. 근데 요번에는 이제 전달응력을 주지 않고 전달응력도 구해봐라 그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단면은 원형 단면으로 줬어요. 근데 원형 단면으로 줄 때 최대 전달응력은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죠? 원형 단면의 도심축에서 일어나죠. 그죠? 사각형은 도심 아니에요. 그죠? 사각형은 도심이고 삼각형은 도심에서가 아니라 2분의 h 되는 데서 최대값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 원일 때는 최대 전달능력 평균 전달능력이 몇 배였죠? 3분의 4 a분의 v. 요걸 이용하시는 게 계산상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연습은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최대 전달력을 구해서 반력을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반력을 구해보니까 VA는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2 톤이 나온대요.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아랫방향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윗방향으로 VB는 3.2톤 나온대요. 2톤 이렇게 된대요. 그럼 얘 방향을 바꿔놓을까요? 방향을 바꿔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방향의 아래쪽으로 1.2가 적용하고 그럼 1.2 더하기 2 하니까 3.2. 그래서 VB하고 하니까 딱 맞죠? 평행이 되죠? 예. 그래서 최대 전달능력인데요. 최대 전달능력 값 요거 쓰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단면에서 여기 하나 끊어 보셔야 돼요. 끊어 갖고 계산하셔야 돼요. 아니면 전단력도 그리면 되죠. 전단력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단면 잘랐죠.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Vx 그죠? 그래서 시그마 Fy는 제로 아랫방향 플러스 하면 어떻게 돼요? 1.2 더하기 Vx는 제로. 그래서 Vx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0에서 5가는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점이니까 우리가 기선 밑에다 그랬죠. 마이너스 위에는 플러스. 1.2만큼 내려오고 어떻게 해요? B쪽까지 그냥 쭉 가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오른쪽을 끊어 보자고요. 오른쪽을 끊으면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Vx가. 그래서 시그마 Fy는 제로. Vx는 윗방향을 플러스로 하자고. 윗방향 가는 걸 플러스로 하면 어떻게 돼? Vx 마이너스 2는 제로. 그래서 Vx는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거죠. 플러스 2. 그러면 기선 위에다 그리죠. 여기서부터가 x니까요. 위에다 그러니까 위에다 2 그려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2톤, 여기는 마이너스 1.2톤. 그러니까 최대 전달력은 뭐가 돼요? 2톤이 되는 거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면 보일 때는. 그래서 우리 최대 전달력 구해보면 타우 맥스는 어떻게 돼요? 3분의 4 a분의 v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4 그 다음에 V는 얼마예요? 2톤 2000. 그 다음에 A는 T가 얼마인가요? 20cm죠. 그럼 4분의 파이 곱하기 20의 제곱. 그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 8.488 나온대요. 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T형 단면을 가진 단순보가 있다. 이 보의 지간은 3m이고 지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하중 450kg이 작용하고 있다. 이 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달력은 여기 일단 이건 반력 끝나갖고 어떻게 돼요? 양쪽 반력 중에 큰 값이 전달력 값이 되겠죠. 아까 네임버하고는 다르죠. 그 최대 전달력 값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단면 잘라 보시면 돼요. 하중 앞뒤로. 예.
그래서 RA 구하니까 요건 얼마가 나오냐면 300 나오고요. 그 다음에 RB 구하니까 150 나온대요. 그러면 최대 전당력 값은 얘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당력은 3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최대 전당력 값은 이 종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00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단면에 지금 도심축도 모르죠. 그죠? 도심축 모르니까 제일 먼저 뭐 구해야 돼요? 도심 한번 구해야 되죠. 그죠? 도심. 그 도심 구해야 되니까 우리 도심 구하는 건 뭐 쓰면 돼요? 바리롱 쓰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밑에서 구했나요? 밑에서부터 구했나 보네요. 여기. 그래서 YB를 구하는데요. YB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6cm 나온대요. 6cm. 이게 YB예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구해볼까요? 그 도심 구하는 거. 도심 구하고 단면 2.5에도 평행 추정이 있어야 되니까 또 그거 익숙치 않으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또 해보자고요. 꼭 저기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앞에 단면의 성질. 거기 들어가서 다시 보셔야 돼요. 이 단면 많죠? T형 단면. 예. 그래서 우리 기준점은 밑에를 잡았어요. 밑에를 잡아갖고 여기서 우리 합력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우리 Y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합력 R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도형, 그죠? 첫 번째 도형의 도심에서의 단면적, 요게 A1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의 도심에서 단면적이 A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돼요? Y1이 되고요. 요게 Y2가 되죠. 그래서 모멘트 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1은 어떻게 돼요? A1은 7 곱하기 3이 되고요. Y1은 어떻게 돼요? 3의 절반이니까 1.5에다 7 더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8.5가 되죠. 8.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돼요? A2는 3 곱하기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Y2는 어떻게 돼요? 7의 절반이니까 3.5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R은 어떻게 돼요? 우리 R은 A1 더하기 A2였죠. 합성 단면이니까. 그래서 R 곱하기 Y는 어떻게 돼요? A1 Y1 더하기 A2 Y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구할 거니까 Y는 A1 7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1의 단면적은 7 곱하기 3 곱하기 Y1 8.5 그 다음에 더하기 7 곱하기 3 곱하기 3.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얼마가 나오면 6cm가 나왔대요. 6cm. 예. 6cm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면 2.5cm 구해야 되죠. 6cm 나왔으니까요. 이제 단면 2.5cm는 어떻게 구해요? 평행 추정이 써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평행 추정이 쓰셔야 돼요. 두 개를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고 우리 여기서 얼마냐면 요게 절반이면 저기 3.5고요. 6cm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이게 7cm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cm냐면 3cm에다가 1cm니까 여기 4cm 되겠죠. 4cm. 그 다음에 우리 요 밑에까지가 빨간색으로 표시할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6cm 이렇게 되겠죠. 요 그러면은 우리 요게 7이고요. 요게 3이고 요게 3이고요. 요게 7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이제 뭐예요? 요게 우리 도심축이니까 여기서 뭘 구해야 돼요? 축이 이동한 거리 2원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이 이동한 거리 이 2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2원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4에서 얼마 빼면 돼요? 1.5 빼면 되죠? 그래서 4 빼기 1.5 하니까 얼마 돼요? 2.5가 될 거고요. 2투는요? 2투는 6에서 요거 도심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도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3.5 빼면 되죠? 그죠? 6 빼기 3.5 하니까 요것도 얼마요? 2.5가 돼요. 그럼 우리 평행 추정이 다 된 거죠.
축은 구해놨으니까요. IX 요게 이제 X축이니까 우리 구한 거 도심축. 요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도형 12분의 도심에 관한 거는 7 곱하기 3의 3승 더하기 단면적 7 곱하기 3, 그 다음에 축이 이동한 거리 2.5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두 번째 도형 12분의 3 곱하기 7의 3승 더하기 7 곱하기 3, 그 다음에 축이 이동한 거리 2.5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364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QX 구할 수 있죠. 예. QX 먼저 구하면 요거 우리 여기죠. 여기 우리가 구하고 전 축 아젝스로 표시해놨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면 일차 모멘트는요, 이거 모멘트의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요거에서 단면 일차 모멘트 구한 거나 이 밑에 이 축 아래에 있는 여기서 구한 단면 일차 모멘트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 거를 구하려면 두 개를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밑에 음영 들어간 부분에 있는 도심 갖고 구할 거예요. 그래서 QX는 어떻게 되냐면 6 곱하기 3, 그게 단면적이죠. 거기다가 우리 도형의 도심에서 구하고 전에 축까지의 거리, 요 거리 곱해주면 되죠. 그게 얼마예요? 3, 이렇게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54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은 여기죠. 폭비는 3. 그래서 I는 364, 그 다음에 B는 3cm, 그죠? 그 다음에 우리 V는 300, 그 다음에 Q는 54 해서 14.84 나와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호용 응력 FBA가 50kg, 호용 전달 응력이 5kg, B의 한계치를 구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휘응력이니까 휘모멘트에 의해서 부서지냐 아니면 전단에 의해서 부서지냐, 이제 그걸 결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에서 이 힘이 작용하는데 전단에서 부러질지 아니면 그 힘에 의해서 부러질지, 그거를 이제 한번 검토해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볼게요. 그 P가 그 최대 전당력, 우리 여기 구해보면 반력은 뭐가 돼요? 대칭 단면이기 때문에 이건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모멘트는 여기는 최대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모멘트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예, 이거 대칭이고, 1차요 1차, 이게 또 곡선을 그려지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모멘트 최대값은 여기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돼? P 곱하기 A가 이제 최대값이 돼요. A는 45cm고요. 그래서 우리 휘묵력 구해보면 휘묵력은 F는 어떻게 돼요? I분의 MY. 우리 F라도 썼지만 또 뭐로 썼어요? 시그마라도 썼죠. 설계에서는 F로 써요. 예. 그래서 F로 표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I 값은 얼마가 돼요? 12분의 BH3승, 그죠? 12분의 BH3승. 그 다음에 우리 사각형 단면이니까 이거는 2분의 H가 될 거고요. M은 PA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보니까 요거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BH의 제곱분의 6PA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뭘 가르쳐줬냐? 이걸 가르쳐줬어요. 50이라고. 그죠? 그 다음에 B도 가르쳐줬어요. B 얼마요? 20cm라고. 그죠? 그 다음에 H는 25cm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P 곱하기 45, A 값은 45. 그래서 P 구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2314.8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최대 전달능력 구해보죠. Vmax 값은 얼마냐면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각형 단면이니까 최대 전달력 타워 맥스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 A분의 V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보면 요 타워 맥스 값이 얼마냐면 5라고 그랬죠. 5. 2분의 3. 그 다음에 A는 얼마가 되냐? A는 20 곱하기 25. 그 다음에 V 요게 맥스인데 요게 결국에 뭐예요? P죠. 그죠? 그래서 P를 구해보니까 요게 얼마 나오냐면 P가 1666.7.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P가 1666.7보다 크면 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뭐야? 전단에서 부서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거 어떻게 돼요? 전단이 1666.7까지는 버티는데 그거 넘어가면 휨은 2300까지 버텨요. 그죠?
근데 2300까지 쉼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전단에서 부서지는 거죠. 그래서 P의 한계값은 어떻게 돼요? 1666.7 이걸 넣으면 안 돼요. 예. 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예제들이에요. 한번 이제 문제들을 한번, 실전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한번 볼까요? 직사각형 단면부에 발사하는 전단력 타우와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 S, 단면 일정의 뜻 G, 요거 뭐 Q라고 표시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단력은 V로 표시할 때도 있고요. 단면 일정의 뜻 I, 단면의 폭 B. 이때 이제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타우는 어떻게 돼요? I B분의 SG. 그죠? 그러니까 3번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유도해드렸죠. 유도한 식을 그거를 몇 번 보시면 그냥 머릿속으로도 이해가 돼요. 특히 저기 학교에서 재료역학 공부하고 할 때 그냥 맨날 외우고 넘어가셨던 분들은 이번 참에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해를 좀 하시고 지나가세요. 그 휘목력하고 꼭 전달능력.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거나 뭐 하시는 분들, 각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우리 역학에서 시간을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역학은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꾸로 역학을 많이 외워야 된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특히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일반 과목 외워야 될 시간이, 국사 같은 거 안 외우고는 뭐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날짜 가까이 와갖고는 국사도 외워야 되고 막, 그러니까 여기 역학도 그냥 막 시기 생각이 났다 안 났다 막 이러니까 미쳐버리려고 하죠. 근데 이 역학이나 철공 같은 거 우리 토목에서 배우는 과목들은요, 외워서 만들어진 과목들이 아니에요. 전부 이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만든 거고, 이거를 식을 만든 사람들은 외워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면서도 그걸 인지를 안 하고 공부를 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반지름의 R인 원형 단면에 전단력 S가 작용할 때 최대 전력 타워 맥스는 그랬어요. 이것도요, 뭐 3분의 4 A분의 S, 그죠? 이거 외워갖고 여기 A 값은 파이 R 제곱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것도 외우려고 들면 잘 안 외워져요. 나중에 가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 풀이에다가 제가 아까 유도했던 그 식들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라고요. 그 앞에 연습하고 지금 여기 연습하고 앞에서 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갔다가 여기쯤 오면 또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원론으로 가면 돼요. 타우는 IB분의 VQ였고요. VQX. 그래서 VQX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전당력을 구하는 축. 여기가 지금 최대 전당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구해야겠죠. 구하는 축에다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빨간색 그려놓으라 그랬죠. 이렇게 빨간색 그려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단면, 대칭이니까 위에 단면으로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에 단면에 표시해놓고, 이거 이제 이 축에 대한 단면 일체모멘트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축에 대한 거, 그죠? 이 축에 대한 단면 일체모멘트 구하려니까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얘 도형의 도심에서, 그죠? 구하고 저는 축까지의 거리 y 구하면 되는 거고, 그거 단면적에다 y 곱하면 어떻게 돼요? qx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면을 성질해서 했던 거 그거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r 제곱, 그죠? 그 다음에 y는 3파이분의 4r, 그래서 3분의 2r의 3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i는 64분의 파이 d 4승이죠. 이거 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r로 나타니까 어때요? 4분의 파이 r 4승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전단력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부분의 폭은 얼마예요? 2R이 되는 거죠. 그죠? 2R. 그거 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 이거 3분의 4 파이 R 제곱분의 S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렵다고 이거를 외우려고 들어요. 그 다음에 원형 단면인 보에서 최대 전달능력은 평균 전달능력이 몇 배예요? 원형 단면보는 3분의 4배 평균 전달능력에 지금 우리 구했던 거 이거, 그죠? 이게 A분의 V, 그죠? 요게 평균 전달능력, 그죠? 그거의 3분의 4배. 지름이 긴 원형 단면에 전달력 S가 적용할 때 최대 전달능력의 값은, 이건 뭐 똑같죠? 위에서 구했던 거 이거
이거를 D로만 나타내는 거죠. 그죠? D로만 나타내는 거지 뭐 별반 다를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우리가 R이니까요. 어떻게 돼요? 2분의 D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2분의 D가 들어가니까 D 제곱이니까 4, 4, 16. 그죠? 3파이 D 제곱분의 얼마예요? 16 S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지름이 30cm인 단면의 보에 9톤의 전달력이 작용할 때 이 단면에 일어나는 최대 전달력이 얼마인가? 이건 어떻게 돼요? 3분의 4 A분의 S. 그죠? 그래서 S가 얼마나 9톤이라고 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분의 4 타우 맥스는 그죠? 그 다음에 A가 우리 지름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30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V가 9 곱하기 1000. 요거 하려는 거죠, 요거. 그죠? 네. 3파이분의 4R. 아니, 3파이분의, 아니, 3파이가 아니라 3분의 4 파이 D 제곱분의 4S. 이거 외울 필요도 없이 이거 어떻게 돼?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됐던 거 이거 올려준 것 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씨. 그죠? 네. 그래서 17 나온대요. 직사각형 단면보에 A 전단력 V라고 할 때 최대 전단력은 얼마요? 2분의 3 A분의 S. 이것도 어떻게 해요? 타우는 I B분의 VQX. 그죠? 그래서 우리 해봐야 되죠. 그죠? 먼저 어떻게 돼요? 구하고 저는 줄 가야 돼요. 아니 전단력 검토하는 축. 그죠? 그게 도심하고 여기는 일치하고 있는 거고 타우맥스가 도심에서 사각형이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단면적에다가 해치 넣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회색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단면적에서 그죠? 걔 도심에서 어떻게 돼요? 구하고 저는 축까지의 거리 이거 곱해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Q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QX는 어떻게 돼요? 2분의 BH 곱하기 4분의 H. 그래서 8분의 BH의 제곱. 그 다음에 IX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BH의 3승.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폭은 B. 그죠? 그러면 타우는 V. 그 다음에 8분의 BH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12분의 BH의 3승 곱하기 B. 그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4 BH분의 V. 그죠? 아니 2분의 3이죠. 2분의 3. 2분의 4로 나니까 2분의 3 BH분의 V. 그래서 얼마예요? 2분의 3 A분의 V. 그죠? 예. 그 폭이 30cm, 높이가 50cm인 직사각형 단면의 단순보에 전단력 6톤이 작용할 때 이 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력 타우 맥스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 A분의 V. 그죠?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A는 30 곱하기 50. 그죠? 그 다음에 V는 6톤이니까 6000kg. 6 곱하기 1000 해준 거예요. 그래서 6 나오죠? 예.